나는 늘 같은 길을 걸었다. 회사와 집, 그리고 다시 회사. 아침 지하철 속에서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그 속에서 나 역시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하루를 버텼다. 40을 넘기고부터는 거울 속 내 얼굴에서 생기를 찾기 힘들었다.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점점 나와 거리를 두었고 남편은 회사 일에 지쳐 말수가 줄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어쩐지 무겁고 건조했다. 그런 내게 작은 탈출구처럼 다가온 것이 있었다. 바로 자전거였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퇴근 후 한강변을 천천히 달리며 바람을 맞을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바퀴가 도로 위를 구르며 내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자전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동호회 있는데 주말에 같이 타보실래요? 그 말은 나의 단조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오래 주저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이 일었다. 누군가와 함께 달려본다면 어떨까?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말 아침 모임 장소인 한강공원에 나갔을 때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화사한 헬멧, 알록달록한 자전거 의상, 활기찬 웃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마치 학생 시절 동아리 첫 모임에 나온 듯 긴장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이었지만 묘하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미소가 잔잔했다. 낯선 군중 속에서 그 미소는 내게만 말을 거는 듯 따뜻했다. 처음 나오셨죠?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람 맞으며 달리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딩이 시작되자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 줄로 늘어선 자전거 대열 속에서 나는 낯설고 설레는 리듬을 느꼈다. 숨이 차오르는데도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다. 옆을 달리던 그가 속도를 맞춰주며 말했다. 처음 치고 페이스가 좋아요. 자전거 꽤 타셨나봐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혼자 탈 때는 그냥 천천히 달렸어요. 이렇게 같이 달리니까 다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말없는 공감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잠시 휴식을 위해 멈춘 강가에서 회원들은 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나는 사람들 틈에 서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런데 그가 내 옆에 와서 물병을 건넸다. 처음 나오면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은 생각보다 깊었다. 어딘가 외로움이 스며있는 듯한 눈빛. 그 눈빛에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날 이후 자전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다. 나는 그의 존재가 궁금해졌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다. 집에 돌아와도 그의 목소리와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이 TV를 보며 무심히 내게 묻는 말조차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40대 직장 여성, 그저 삶에 지쳐 작은 바람을 찾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전거 바퀴처럼 내 삶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주말이면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알람에 눈을 떴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다시 눕거나 늦잠 자는 남편 옆에 붙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자전거 옷을 챙겨 입었다. 남편은 처음엔 건강에 좋겠네 하며 웃었지만 점점 나의 열정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라이딩을 할 때마다 그는 내 곁에 있었다. 이름은 민호. 직업은 평범한 자영업자라고 했다. 늘 내 속도를 맞춰주고 힘들면 먼저 물을 건네주고 뒤에서 내 안전을 챙겨줬다.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유독 나에게는 다른 온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어느 날 긴 코스를 달리고 난 후 모두가 3355 식당에 모였다.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대화에 잘 끼지 못했다. 그때 민호가 내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오늘 코스는 좀 길었죠. 나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을 불러왔다. 식사 후 사람들이 흩어질 때 민호가 내게 말했다. 조금 더 달리고 가실래요? 강바람이 오늘은 좋아서요. 순간 망설였다. 이미 충분히 지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만의 라이딩. 강변은 해가 기울며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내 뺨을 스쳤다. 페달을 밟는 리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전거를 세우고 강가에 섰다. 붉은 노을이 물 위에 번졌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 일, 가정일 많이 지치셨죠? 눈에 보여요. 늘 힘내는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어떻게 그가 내 안을 들여다본 걸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허함을 그는 단번에 꿰뚫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오늘도 라이딩? 요즘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무심한 그의 말투에 이상하게 서운함이 치밀었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 좀 한다는데 왜 그래? 나한테 뭐가 문제야?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야속했다. 내 마음 한쪽에서는 민호라면 달랐을까라는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말에 사람들 모임 전 잠깐 일찍 나와서 같이 탈래요? 나는 휴대폰을 오래 붙잡고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좋아요라고 답했다. 주말 아침 아직 동호회 사람들은 오지 않은 시간. 민호와 나 단둘이 강변을 달렸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와 함께라는 사실이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달리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숨이 고르기도 전에 민호가 내게 다가왔다. 나 당신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민호가 다가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놀라서 돌아본 나는 숨이 멎었다. 거기 라이딩복 차림의 남편이 서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온 건 또 다른 동호회 회원의 농담 섞인 외침이었다. 여보, 우리 애칭이잖아. 민호 형 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나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 짧은 순간 우린 서로의 비밀을 확인한 셈이었다. 며칠 후 또다시 둘만의 라이딩이 이어졌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무뎌졌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스칠 때마다 어깨가 닿을 때마다 더는 피하지 않았다. 어느 날 라이딩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내 젖은 머리칼을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 순간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다. 당신 알죠? 나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거. 나는 숨이 막히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내 뺨에 머물렀다. 심장이 세상을 찢을 듯 두근거렸다. 키스는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숨결이 겹쳤고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입술이 스치듯 닿는 순간 오래 굳게 잠긴 내 안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고 동시에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동음이 울렸다. 내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빛났다. 나는 움찔하며 몸을 떼었다. 민호의 눈빛도 잠시 흔들렸다. 받으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차마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다. 아, 다음 주부터 새 회원 들어온대요. 선영 씨 남편이래요. 회원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이제 숨길 곳은 없어졌다. 남편이 동호회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숙이 얼음덩어리를 삼킨 듯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균형이, 그 위태로운 줄타기가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모임 날 남편은 환한 미소로 등장했다. 늘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었나 싶었다. 여보, 여기 분위기 좋네. 오랜만에 운동다운 운동 좀 해보자. 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그 순간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민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 눈빛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지킬게라고 말하는 듯 했다. 라이딩 중 남편은 내 옆을 달리며 몇 번이고 말을 걸었다. 요즘 좋아 보여. 동호회하면서 활력이 생겼나 봐.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뒤쪽에서 따라붙는 민호의 기척이, 바람결에 스치는 그의 숨결이 온몸을 긴장시켰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나는 민호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남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 라이딩 후 회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카페에 나와 민호만 남았다. 오늘 힘들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떨궜다. 그가 내 손등 위에 손을 포개는 순간 숨이 막히듯 심장이 요동쳤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그 장면을 보았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의 눈빛은 단번에 모든 것을 꿰뚫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웃었다. 둘이 친하네. 뭐 좋은 거지. 그 웃음은 오히려 나를 더 두렵게 했다. 차라리 소리치고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까? 침묵은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를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민호와의 비밀 속에서.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그의 숨결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베개 위로 흩어지는 머리카락 사이 나는 민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따스하면서도 깊은 시선, 그리고 내 손등을 덮었던 그 온기. 며칠 후 동호회 단체 라이딩이 끝나고 우연을 가장한 듯 민호와 나는 따로 남게 되었다. 어둑한 강변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민호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스쳤고 이어서 입술이 닿았다.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내 안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결핍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떨어져 나왔고 민호 또한 긴장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거기엔 남편이 서 있었다. 이야, 참 재미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운동한다고 좋아 보이더라니 이런 이유였어?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가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손바닥을 내저었다. 됐어.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었다. 한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우리는 수저조차 들지 못했다. 언제부터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남편은 무심한 듯 나를 대했지만 그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옥죄어갔다. 민호와의 관계 또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결국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민호와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운명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답을 내놓으려는 듯했다. 남편의 침묵은 나를 무너뜨렸다. 소리 없는 질책, 차가운 공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의 무게가 나를 가라앉게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설렘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민호를 만났다. 강가 벤치에 앉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진짜 당신 자신으로. 그 말은 오히려 날 더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놓아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이별했다. 뜨겁고 위험했던 관계는 결국 서로의 상처만을 남겼지만 나는 그 속에서 중요한 걸 배웠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섰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나 길을 잃었어. 당신이랑 함께 있는데도 늘 혼자인 것 같았어. 그게 너무 두려웠어. 남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알아. 나도 널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 순간 나는 그제야 그의 눈 속에 담긴 외로움을 보았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소리내어 울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고백했고 다시 붙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다시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했지만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강변을 달렸다. 민호도 거기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서 내 속도를 맞춰 달리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설렘은 지나가지만 남는 건 서로를 지켜내려는 의지다. 나는 오늘 다시 내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옆엔 여전히 그 사람이 있다.